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셀리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셀리예요. 영화 주인공 이름이 셀리인데 왜 여자 주인공 이름인 셀리를 따서 법칙을 만들었는가? 네, 영화 내용에 셀리는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를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좋게 마무리되거나 어떤 행운이 찾아왔을 때 셀리 법칙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77년도고요. 영화가 개봉된 것은 1989년도예요. 여자 주인공인 셀리는 주인공 맥 라이언이고요. 남자 주인공인 해리는 빌리 크리스텔입니다. 맥 라이언이 61년생이니까 올해 반갑이고요. 빌리 크리스텔은 그보다 13살이 많으니까 74 정도가 됐겠네요. 그래서 이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89년도에 이 영화를 찍을 때는 맥 라이언이 29, 빌리 크리스탈은 42 이렇게 됐으니까 나이 차이가 났지만 나름대로는 청춘 남녀의 러브 스토리, 러브 라인을 잘 그렸다 하는 평가를 많이 받죠.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이다, 로맨틱 코미디의 바이블이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영화의 내용처럼 셀리가 행복하게 사랑을 찾아간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셀리 법칙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영화에서는 셀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맞아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뭐 실생활까지 얘기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에피소드니까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셀리는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한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을 한다고 하죠. 두 번째 남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영화배우 러셀 크로우입니다. 러셀 크로우와의 결혼 생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남편과도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번의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또 겪다 보니까 해피엔딩은 아니겠죠. 순수한 의미에서의 해피엔딩은 아니겠죠. 개인의 생활이 있으니까 그것이 행운이다 불행이다라고 평가는 못해요. 그러나 영화처럼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 조연이 또 있어요. 그 조연이 캐리 피셔라고 합니다. 캐리 피셔는 잘 모르겠죠. 캐리 피셔라고 하면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레아 공주 하면 아실까요? 레아 공주? 네, 영화 스타워즈의 공주로 나오는 사람이 캐리 피셔입니다. 캐리 피셔의 아버지는 에디 피셔고요. 이 캐리 피셔의 집안도 좀 복잡하죠. 뭐 아버지가 5번을 결혼했으니까요. 근데 거기 결혼 2번째인가요? 3번째인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재혼했을 때의 배우자가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리 피셔도 상당히 그 영화계의 어떤 거물인 거예요, 집안이. 그러면서 어머니랑 같이 연극 무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의 대배우가 됐는데 지금은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으면 나는 영화배우를 안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해봐야 그것을 또 알 테니까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서 후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달려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이 주인공, 남녀 주인공, 그 다음에 조연, 뭐 그렇게 해피엔딩 같지는 않아요. 이 캐리 피셔도 결혼을 3번인가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여주인공 이름을 따서 셀리 법칙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셀리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노라 에프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노라 에프론이라는 사람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각본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라 에프론이 이 영화를 가지고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또 다른 영화를 찍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입니다만 그 영화는 너무나 잘 아시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여기서는 각본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직접 메가폰을 잡죠. 이 감독으로 데뷔를 해요. 그래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여기에 또 맥 라이언을 출연을 시킵니다. 캐스팅을 하죠. 그래서 또 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도 아주 흥행에 성공을 합니다. 여기 남자 주인공은 톰 행크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두 번의 로맨틱 코미디가 흥행에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유부간 메일이라는 영화를 또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유부간 메일에서도 역시 톰 행크스랑 맥 라이언이 호흡을 맞추죠. 그래서 이 영화 역시 또 이렇게 흥행에 아주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유부간 메일 이러한 그 영화 세 개가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로맨틱 코미디라는 그런 장르를 만들어내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화를 준비하다가 노라 에프론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72살이라는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쭉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노라 에프론이 계속해서 그 행운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노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남는 그 감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셀리 법칙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 이 셀리 법칙을 우리가 이런 거랑 비유를 해볼 수도 있어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아침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우산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또는 뭐 이럴 수 있죠. 일기예보에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 그걸 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침 비가 와요. 그래서 내가 이 준비를 의식적으로 준비한 건 아닌데 우산이 있었네. 피니까 이건 뭐예요? 우연찮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 불편할 줄 알았는데 마침 비가 와서 우산을 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시험을 보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용이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머리에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러나 시험은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한 걸 쭉 훑어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돼서 요약본을 적어놓고 가만히 명상을 하면서 시험을 이제 보기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거네? 그러면서 시험을 본 적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예상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가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열심히 풀다 보면은 50분이 언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볼펜을 딱 놓으면은 벌써 50분이 간 거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보는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외워지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시험을 보자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요약한 거를 쭉 훑어봤는데 그 훑어본 게 바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냥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빨리 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아니면 뭐 객관식 사지선답이면 뭐 금방금방 곤란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막막했는데 시험장 가니까 조금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복습했던 것들이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다. 이것도 일종의 셀리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우연성을 통해서 나한테 행운이 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셀리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피 법칙과는 분명히 대조가 되겠죠. 머피 법칙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셀리 법칙은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배웠잖아요. 머피 법칙도 확률에 대한 것, 군집 현상에 대한 것,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이 어떤 재수가 없는 이런 현상, 나한테 불행이 닥치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그냥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피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셀리 법칙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요약본을 봤어요. 시험을 보기 전에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면은 그건 뭐 꽝인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또 머피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마침 그게 나왔어요. 그럼 셀리 법칙인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흐르면 머피 법칙, 좋은 쪽으로 흐르면 셀리 법칙. 결국엔 이거는 우리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 생활을 할 때 너무 이거는 운이 좋다, 이건 너무 운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까지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머피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셀리의 법칙 쪽을 바라봐서 우리가 좋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석이조, 일거양득, 고진감래.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도랑치고 가지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대기만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왕이면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생활도 좀 더 뭐랄까요, 희망에 찬 그런 어떤 그 현실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짧게나마 셀리 법칙을 알아봤어요. 이 셀리 법칙은 영화 주인공 이름처럼 셀리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기만성이다 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셀리처럼 해피 엔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또는 적극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꿈을 꾸죠. 어떤 꿈을요? 아름다워지길 원하는 내일의 꿈을 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 멋있고 아름다워지길 성공하는 그런 날을 꿈을 꾸면서 우리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